반갑습니다. FAT 1급 제58회 최신기출문제풀이 실무수행평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아트는 문구용품 등을 도소매하는 법인입니다. 제6기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가운데서도 기초정보관리 문제 첫 번째는 거래처 등록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료 설명을 잘 보시면 유경문구의 사업자 등록증 중에서 정정사항이 있어가지고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4번을 받았다. 요 뭔 내용이 바뀌었나 봤더니 메일 주소를 수정하라고 돼 있었어요. 메일 주소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회계 쪽에 오셔서 거래처 등록입니다. 자, 맨 첫 번째 쭉 올려보니까 바로 유경문구가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컨트롤 F를 누르셔가지고 요 컨트롤 F 눌러서 유경문구라고 쓰시고 아래쪽 방향으로 찾기 눌러주시면요. 중간에 걸쳐 있는 것은 금방 찾을 수가 있겠어요. 추가사항 쪽에 보시면서 이 담당자 메일 주소를 바꿔주십시다. blue29 네이버.com으로 바꿔주시겠고요. 네이버.com으로 됐어요. 나머지 자 기본사항 쪽에 오셔서 사업자 등록번호라든가 또는 대표자 이름, 도소매업, 문구, 주소 바뀌지 않았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메일 주소만 바꿔줬고 혹시라도 다른 변경사항이 있는지 더 보고는 있습니다만 못 찾겠어요. 자, 2번 가봅시다. 영어 아트는 판매 촉진 목적으로 판매 촉진비를 갖다가 850번으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구분도 그리고 표준 코드까지도 다 바꿔주고 싶어요. 오셔서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쪽입니다. 850번 숫자를 직접 찍어주시면은 바로 찾아가는 걸 볼 수가 있고 회사 설정 계정 과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직접 판매 촉진비라고 고쳐주시겠고요. 부분은 경비 4번이 되겠어요. 경비 4번 현재 사용할 거니까 동그라미 넣어주시겠고 표준 코드라고 그래서 요거는 법인 조정할 때 쓰는 법인세 쪽에서 쓰는 코드 번호인데 091 번호로 넣어주시겠습니다. 091. 자, 숫자를 썼는데 안 돼가지고 두 번 톡톡 찍어서 091번으로 광고 선전비 넣어줬고요. 벌써 끝났습니다. 자, 이제 거래자료 입력 1번부터 넣어볼까요? 자,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지방 출장 중인 회사 영업팀의 식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를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거래 자료를 여비교통비를 일단은 처리를 하시는데 요 금액이 3만 원을 훨씬 초과했는데요. 이렇게 영수증을 받아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일반 전표에 일단 돈 나갔기 때문에 1월달 7일자로 분계를 먼저 넣어주시게요. 1월달 7일자. 차변 쪽에다가는 출금으로 가볼까요? 그냥 1번으로 현금 지출했기 때문에 여비교통비 812번 여비교통비 금액이 상당히 커요. 44만 원이나 잡았습니다. 여비교통비로 잡아주시겠고 대신에 오셔서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 대상이지 않습니까? 3만 원을 초과했는데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라든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러한 것들을 받아오질 않았어요. 2022년도 1월달 7일자 되겠고 상호, 남도, 한정식, 최선희, 서울, 전라남도네요.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1 죽교동 번호입니다. 사업자 번호 13301428888 넣으시고 금액은 44만원. 이때 구분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구분에 들었을 때는 가산세 안 물어도 되는 것이지만은 지금 계정 코드는 812번 여비교통비이면서 영업팀 식사대라고 가볍게 써주시겠고요. 영수증 수치명세서에 오셔서 불러오기 한번 찍어주시면서 명세서 제출 대상 건이다. 가산세를 곧 물어야 된다.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2번에서는 회사 임원주주총회 개최 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대금 결제는 카드로 다 결제를 했고요. 날짜를 보시면은 2월달 11일자가 되겠어요. 2월달 11일자 0211 넣어주시면서 이러한 등기우편은 통신비로 가시면 되겠죠. 통신비 814번 통신비 금액은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25만 원.
결제는 미지급, 카드니까요. 미지급금. 카드는 국민카드군요. 국민카드가 되겠어요. 25만 원. 오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3번. 3월 10일날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예수금이라고 하죠. 급여 줄 때 세금 떼어놨던 근로소득세를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3월달 10일자 오셔가지고 차변 쪽에는 254 예수금, 대변에 있던 넘해세금 예수금 12만 원을 지금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12만 원 납부를 했다. 그런 내막이겠어요. 됐죠? 4번에선 약속어음 만기 결제가 나왔습니다. 자, 만기니까 4월 7일자 날짜가 되겠습니다. 4월 7일자에 금액은 550만 원짜리입니다. 지급한 어음이 만기가 돼가지고 당좌예금 계좌로 결제가 됐군요. 4월달 7일 해서 차변 쪽으로 252번 지급 어음, 거래처는 왕포. 자, 금액이죠. 550만 원 쓰시고요. 그리고 대변 쪽에다가는 당좌예금 계좌에서 결제가 됐다. 102번이에요. 기업은행. 그래서 기업은행 당좌예금 계좌. 이렇게 거래처를 쓰셔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애들은 거래처를 꼭 써주시는 거죠. 됐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기서 한 가지 지급어음 현황 반영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음에 대해서는 F3번을 꼭 눌러주셔서 밑에 하단에 두 번 톡톡 눌러가지고 어음 번호 보시고요. 끝에가 781 번호 맞아요. 그러면서 만기는 특별히 다른 거는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5번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입니다. 견적서를 보시면요. 자료 1번은 상품 판매하기 위해서 발행을 급한 견적서입니다. 275만 원짜리. 그리고 2번은 공급대가 요 금액의 10% 계약금을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은 내역이 되겠어요. 5월달 4일자로 날짜 바꿔주시면서 이때 차변 쪽에 보통예금 하나은행 통장으로 27만 5천 원이 들어왔고요. 대변 쪽에 이러한 것들 우리는 선수금이라고 하죠. 선수금 해서 선수금의 거래처는 문구세상 해서 문구세상이 맞나봐요. 자, 선수금 문구세상까지 다 쓸 걸 그랬나요? 문구세상 넣었고요. 금액 27만 5천 원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선수금이라고 한다. 자, 부가가치세 부분에 1번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가 나왔습니다. 미니 선풍기하고 마우스패드, 즉 복수거래가 되겠습니다. 복수거래 키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시고 발급 전송원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대금은 전에 현금으로 받았어요. 7월달 메인 매출 전표 14일자에 들어오셔서 자, 유형은 11번이고 품명은 복수니까 F7번 눌러주시면서 미니 선풍기 100대 6,000원 그리고 마우스패드 120개 5,000원 해서 넣으시고요. 확인 한번 했고요. 거래처 지금은 우리가 영우아트니까요. 한류 문구 전자는 생략하고 지나가시고 분계는 현금으로 했다고 했어요. 다시금 오셔가지고 여기입니다. 발급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발행 및 내역관리 첫 번째 거 눌러주셔요. 그런 상태에서 7월달 14 찍어서 체크하시고 아래쪽은 고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쓰셔도 되고요. 전자 발행 눌러서 전자 발행 눌렀습니다. 거래처 상대방 메일에다 넣어주고 국세청에다가 다음 날까지 전송하셔야 되죠. 전송까지 또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되었습니다. 자, 가셔서 조회 버튼 눌러보시면 전송 성공 떴고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도 전자 발행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거는 매출 나왔는데 계산서입니다. 면세입니다. 면세. 월간 한류 정보라고 하는 잡지를 판매했습니다. 해서 도서는 대표적인 면세품이기 때문에 8월 8일자에 유형이요. 13번으로 가주신다. 면세 13번. 팔긴 팔았으니까 매출이고 그 중에서 책은 면세됩니다. 부가세가 면제된다. 월간 한류 정보 수량이 50건이고요. 단가가 2만원씩 해서 100만원입니다. 부가세는 없고 거래처는 회원문구 전자입니다. 1번 찍어주시면서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어요. 3번 찍어주시고요. 이 상품에 대해서는 뭘로 보느냐? 매출 우리 회사의 상품으로 본다.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요. 면세 상품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품 매출 맞아요. 그러면서 차변 쪽에는 103번 보통예금입니다. 100만원 잡아주시고요. 거래처가 국민은행이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옆에다가 국민이라고 다시 한번 넣어주셔야 됩니다. 국민은행 보통 정확한 거 좋죠. 이렇게 해주시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매출 거래. 상품을 비사업자인 이미진에게 팔았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군요. 발급하였군요. 자, 그러면서 9월 14일자 오셔가지고 유형입니다. 팔았습니다. 17번이죠. 카드는 분명 넣기 전에 신용카드사는 삼성카드다. 삼성카드 넣어주시겠고 분명은 상품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BTS 거울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BTS 거울 수량 단가 무시하시고 공급가 부분에 들어가는 세금 합쳐진 77,000원 넣으시면 돼요. 거래처가 누구냐? 영우아트. 자, 지금은 비사업자 이미진 영우아트가 우리였군요. 이미진에게 팔았어요. 전자세금 지나가시고 분계는 카드니까 4번 넣어봅시다. 4번 넣어가지고 이렇게 외상매출금 뜨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카드사까지 나왔으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4번 혹은 또 2번도 가능해요. 그렇지만은 2번이었을 때는 요 카드사, 삼성카드사를 직접 또 반영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4번에서는 매입 나왔습니다. 세금 계산서 매입 나왔습니다.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업무용 승용차 CC가 1000cc 초과 차량이군요. 이랬을 때는 불공으로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4만원에 대한 세금이 있기는 하지만은 요 11월달 1일자 유형은 매입 부분에 54 불공으로 가자. 승용차였을 때는 CC가 1000cc 초과 차량일 때 불공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이쪽에 넣어주시고요. 11월 렌트비 공급가 40에 부가세 4만원 거래처 한라렌트 전자입니다. 1번 찍어주시겠고요. 현금으로 지급을 했으면은 1번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차량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유지비 영업부니까 800번대 유지비가 되겠군요. 현금이어서 1번 출금으로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오, 제가 여기서 틀렸네요. 차량 유지비로 갔는데 렌트였다 보니 차량 유지비보다는 요거를 갖다가 임차료로 가주시는 게 좋겠대요. 임차료. 그래서 819번 임차료로 가주자. 렌트였을 때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틀린 것입니다. 임차료로 바꿔주세요. 자, 5번입니다. 매출거래. 전자세금 계산서 나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책상을 튼튼 가구의 현금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했고요. 직전 사무용 책상이 장부가 50만원짜리고요. 현재 취득은 120에 했었고 감가상각 누계는 70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12월달 1일자에 오셔서 이렇게 판매한 것도 11번으로 가시는 겁니다. 매출의 11번 과세 매출로 보시고요. 사무용 책상 사무용 한 번 틀렸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오타가 나네요. 30만원 여기서는 세금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30에 3만원 쓰는 거 맞아요. 튼튼 가구에다 팔았고요. 전자이고 분기는 복잡합니다. 3번 가주셔야 됩니다. 대변 쪽에는 212번 비품 빼주셔야 되고 처음에 구입했던 취득가액
자, 120만 원짜리 빼주시는 거고, 차변 쪽에는 그동안에 감가상각 요 누계 부분 213번이 되겠잖아요. 해서 지금 여기 감가상각 누계 금액이 70만 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70만 원 빼주시면은 120에서 70만 원 빼시면은 50만 원이 잔고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만 원짜리를 30에 팔았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가 났어요. 그래서 유형자산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쓸 건데 그 전에 이 돈 받은 거 있죠. 현금으로 매각했다 그랬으니까 현금으로 얼마를 받았냐면 33만 원 받았다고 쓰시면은 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금액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나오죠. 처분 손실 금액은 밑에 빨간색으로 20만 원만큼이 요 처분 손실된 금액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정확히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갖고 보시면요. 조금만 자 이렇게 보시면은 대변 쪽에 비품 120만 원짜리 나가고 그리고 차변 쪽에는 감가상각 누계 반대편에 빼주신 다음에 돈 받은 거 딱 쓰시고 나시면은 그 차액 부분이 어느 변에 대변이 더 그 숫자가 크면은 차변 쪽에는 처분 손실로 해서 쓰시는 것이죠. 20만 원만큼 손실 생겼습니다. 됐어요? 됐죠? 마지막 6번이 되겠습니다. 7월 25일자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일기 확정이라고 하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것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를 했어요. 6월 30일 날짜 거 거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6월달 30일 거 찍어주시면요. 6월 30일 거 이런 식으로 차변의 부가세 이해수급, 대변의 대급금 해서 상계분계 돼 있죠. 그러면서 여기 대변 쪽에 미지급세금 1341000 맞아요. 그거를 오늘 날짜 7월 25일자에 차변으로 미지급 세금을 빼주시고요. 금액은 1341 더하기 그리고 보통예금 103번 신한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1341 더하기가 나갔는데 이때 만약에 요 부가가치세 부분에 거래처 코드 지금 넣어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요 회사 등록 쪽에 들어오셔서 우리 관할 세무서가 어디 세무서인지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역삼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역삼 세무서. 그러면은 방금 이게 오셨던 일반 전표에서도 역삼을 찍어 주셔야 되겠죠. 역삼 세무서까지 넣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어요. 이렇게 알려주면 가서 바로 역삼 넣으시면 되고 안 알려줬어요. 그럼 사업자 등록증 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이 되겠습니다. 단기매매증권 기말 내역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기말상품 재고액은 3,100만 원이 있고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처분 확정일 3건의 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1번 200주의 주식이 있었어요. 장부상 금액은 7만 5천 원 이고 평가해보니까 5천 원이 더 올랐네요. 그러면 200주 곱하기 5천 원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계산기 두드려보면 100만 원이겠죠. 그래서 12월 31일자에 수동으로다가 12월 31일자에 차변 쪽에 107번 단기매매증권 금액 100만 원 대변 쪽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예요. 평가해서 이익 났다. 처분이 아니에요. 평가해서 100만 원만큼 이익 났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입니다. 기말상품 이런 것들은 웬만큼 정리 차원에서 닫아주시고 다 닫아주신 다음에 결산정리사항 쪽으로 오셔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1월부터 12월까지 눌러주신 다음에 이 부분은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요. 기말상품 재고액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3,100만 원 넣으시고 나머지 부분은 넣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표 추가 순서를 보시면 전표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12월 31일자 해서 방금 기말상품 반영된 거 봤죠? 자동 위에 거는 수동 밑에 거는 자동 그리고 마지막 요 부분 잉여금 부분 있죠? 잉여금 부분 오셔서 자 이해하시고요.
그런 상태에서 날짜 2023년도 2월 23일 당기분은 처분 예정일, 그리고 2022년도 2월 23일 넣어주신 다음에 상단부에 전표 추가를 꼭 눌러주셔가지고 마무리 하셔야 되니까요. 마감까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됐어요. 여기까지 해서 잘 됐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코스는 재무상태표 가서 조회하는 데까지 하시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보통 많이들 생략하시긴 하는데 저기까지 12월 달까지 입력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었다. 이제 조회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조회 1번. 1번에서는 거래처 등록을 조회하셔서 거래처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은 것 찾는 문제가 나왔어요. 1번부터 가볼게요. 1번 거래처 등록. 카드 거래처의 매입 관련 거래처는 한 곳뿐이다. 카드 찍어 봅시다. 매입 관련된 부분이 한 곳이 아닌데요. 매출이 하나지 매입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거래처 쪽에 오셔서 131번이요. 131번이 쭉 내려가고 봤더니 월드 유통인데요. 대표자는 김유민이네요. 김유민. 그쵸, 김유민. 해서 벌써 2번도 틀렸고요. 금융거래처 중에서 3번 예금 종류가 당좌 예금인 거래처는 5곳이다 그랬는데요. 3번 예금 종류 한번 가볼까요? 하나, 당좌 예금. 또 찍어보시면은 당좌 예금이 한 곳밖에 없었어요. 5곳이다. 벌써 3번도 틀렸군요. 4번 일반 거래처 유경문구 담당자 메일 주소 우리가 바꿨잖아요. 맨 앞에 거 결국은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블루 29 네이버. 자, 2번에서 850번 판매 촉진비 표준코드 옳은 것 찾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가 있어요. 850번 찍으셔서 표준코드 091 이렇게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셔서 상반기 선수금이죠. 259번 잔액이 증가한 거래처가 아닌 것 찾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선수금으로 가셔서요.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자라고 했네요. 거래처 원장 들어오셔가지고 그 중에서도 앞에는 1월 1일부터 뒤에는 6월달 30일까지 찍어주시고 259 선수금 자, 찍어주시면은 그 가운데서도 전기 2월 잔액이 50만원, 75만원, 27만 5천원. 그러면 한류 문구가 잔액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잔액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없죠. 정답은 2번이 맞군요. 7월 25일자 미지급 세금 거래처 코드를 물어봤어요. 7월 25일자. 여기 또 일반 전표로 가볼까요? 일반 전표 오셔서 7월달 25일자 찍어주시고 미지급 세금의 거래처는 5900번 09-05900 역삼 세무서가 되겠습니다. 앞에 공짜 꼭 써주세요. 자, 합계 잔액산표 조회하셔가지고 합계 잔액산표 3월 말 미지급금 잔액은 얼마냐? 03-31일 맞습니다. 미지급금 잔액은요 68336-640 되겠습니다. 68336-640 합계 잔액산표 조회하셔서 3월 말 예수금이에요. 예수금 잔액은 96만 6천원 되겠습니다. 96만 6천원 됐죠? 자, 12월 달로 가볼까요? 12월 달 31일자 자, 오셔서 현금 잔액은 얼마냐? 72520940 되겠습니다. 72520940 자, 재무상태표 조회하셔가지고요. 재무상태표 12월 말 비품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 해서 여기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해서 장부 금액, 비품의 장부 금액, 비품이라고 하는 건 자산이고 자산에서 여기 금액에서 감가상각 6개를 뺀 금액인데 좀 불편한가요? 자, 가라는 대로 가서 보면 좋을 텐데 자, 끝끝내 안 가고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합계잔액산표, 재무상태표 오셔서 12월달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시면요. 비품하고 감가상각 계산하기가 더 훨씬 수월하죠. 48077-613 해서 비품에서 감가상각 6개 뺀 금액이니까요. 맞습니다. 48077-613 재무상태표의 단기매매증권 107번 단기매매증권 잔액은 1600만큼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2월 말 2월 이익 잉여금 잔액은 얼마냐라고 했어요. 쭉 오셔서
12월 말 2월 이익 잉여금 잔액은 831 682 756 정답은 4번이군요. 4번. 자, 아직도 남았어요. 손익계산서까지 또 가셔야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판매비와 관리비. 당기면 12월 달이고 금액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비교통비, 통신비. 오, 통신비 안 맞아요. 임차료, 보험료. 됐죠? 손익계산서 영업의 비용은 얼마냐? 영업의 비용 금액은 1361000 상품 매출 원가가 얼마냐? 상품 매출 원가 284 309 727 됐고요. 자, 영수증 수치명세서 조회하셔가지고 영수증 수치명세서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중간에 좀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닫아주시겠고요. 그 중에서도 영수증 수치명세서 오셔서 3만원 초과거래 금액 중 가장 큰 계정 과목 코드 44만원짜리 812번 여비교통비가 제일 커요. 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서 신고서입니다. 신고서 조회하셔가지고 이기 예정 신고 기간 그랬으면은 7월부터 9월까지 7, 8, 9월까지 적용 한번 눌러주시겠고요. 그 상태로다가 이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과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금액은요 16만원 되겠습니다. 16만원 되겠고 신고서 쪽에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칸이요. 그 중에 세액을 물어봤습니다. 이익이 확정이네요. 잘못 갈 뻔했어요. 이익이 확정이면 날짜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4, 4분기로 바꿔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공제받지 못할 세액은 34만원 되겠습니다. 34만원.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또 가셔가지고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오셨어요. 이익이 예정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찍어주시면서 자, 매수를 물어봤습니다. 매수는 16매가 되겠습니다. 매출처는 12곳이겠고 그 다음에 계산서 합계표 그래서 계산서 합계표 쪽으로 오셔서 이기 예정 신고기간의 매출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은 얼마냐? 라고 했네요. 이기 예정 여기도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공급가액 합계는 160만원 되겠습니다. 자, 29번이에요. 예적금 현황 오셔가지고 8월 말 8월 31일자 예금 잔액으로 오른 것 신한은행 993920000 오케이. 자, 이게 맞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틀리겠죠. 조금씩 틀려요. 마지막 30번에서 지급보험 현황 조회하셔가지고 만기가 12월 31일 2022년도 12월 31일 2022년도 자 만기 그래서 앞에는 1월 1일부터 해도 되고 2022년도 12월 31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에서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101 여기 같은 자 지금 현재 가장 큰 거래처 자 앞에 12월 31일 거래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는 300만원짜리 105번이 되겠어요. 잘못 봤다가는 4월 7일자 거 찾을 뻔했습니다. 잘했고요. 마지막 두 문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를 조회를 하셔가지고 유동 비율이라는 것은 기업이 단기채무, 즉 1년 이내 갚아야 될 돈을 단기채무라고 하는데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단기 지급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인데요. 자,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영우 아트의 정기 유동 비율을 계산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가셔가지고 그 중에서도 계산기를 조금 써야 되겠습니다. 계산기 자 눌러주셔서 유동자산이 얼마냐? 유동자산이 334325,000이고요.
유동 부채가 103, 630, 000입니다. 자, 적어도 3배가 어떻게 되나요? 자, 거기다 곱하기 100%를 한번 해볼까요? 100% 곱해갖고, 자, 뭔 계산을 잘못했어요. 잘 나왔는데, 딴 생각을 해가지고 334, 325, 000 나누기 103, 630, 000 곱하기 100 하시면요 322.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손익계산서도 가셔가지고 매출액, 순이익률을 구하라는 것이네요. 매출액에 대한 당기 순이익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다. 저기도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가셔야 됩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계산기 한번 눌러가지고 당기순이익이 115, 820, 000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 매출액은요 566, 000, 000이에요. 곱하기 100% 하시면은 마진이 20.46이니까 1번이에요. 해서 매출액 순이익률은 20%가 되겠습니다. 매출액에다가 20% 곱하면 당기순이익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상당히 당기순이익이 높아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